안녕하세요. 눈IT 이성훈 강사입니다. 여러분, 방송통신 미환급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조금 생소하시죠? 주변 지인에게 방송통신 미환급액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면 거의 처음 들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방송통신 미환급액이란 우리가 가입했던 통신사와 유료방송사, 그러니까 집전화, 휴대전화, 인터넷, 케이블 TV 등 해지할 경우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말합니다. 유무선 서비스 가입자가 해지하는 경우 해지 시점까지의 이용 요금을 정산하지만 정산 이후 요금 할인 등에 따른 관합, 이중납부, 장비 보조금 등 미수령 금액이 발견되어 해지하신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돌려받지 못한 미환급액이 2020년 6월 기준으로 통신사는 약 56억, 유료방송사는 약 61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의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몇천원, 몇만원이라도 꽁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치 옷장 정리하다가 발견된 돈처럼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용하는 통신사와 유료방송은 뭐가 있을까요? 통신사 중 이동전화는 SK텔레콤, KT, LG U+, 초고속 인터넷은 SK 브로드밴드, KT, U+가 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에는 요즘 많이 보는 IPTV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케이블 TV, 즉 유료방송은 딜라이브, SK 브로드밴드, LG 헬로, 현대 HCN, CNB 등과 위성방송인 KT 스카이 라이프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통신사와 유료방송에 가입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름과 주민번호만 있으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PC나 스마트폰 검색 사이트에서 와이즈 유저를 검색해 보세요. 저는 네이버에서 검색하니까 최상단에 떴네요. 여기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즈 유저 홈페이지 서비스 활용해 보시면 방송통신 미환금액 메뉴가 있습니다. 그러면 숨은 돈을 찾아라 메시지가 나오면서 밑에 보시면 두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유료방송 미환금액 조회와 통신사 미환금액 조회가 있습니다. 통신사 미환금액 조회를 클릭하면 스마트 초이스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통신 미환금액 조회 밑에 보면 통신 미환금액 조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 주민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통신사 선택을 모두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의함 체크한 다음에 조회 누르면 되겠고요. 다시 와이즈 유저 홈페이지 돌아와서 유료방송 미환금액 조회를 클릭하면요. 상단에 미환금액 조회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과 주민번호 입력한 다음에 케이블 방송사인지 위성 방송사인지 선택하고요. 그리고 동의함 누른 다음에 지역 선택하고 조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본인 조회 시 나오지 않으셨다면 부모님도 한번 조회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알아서 미환급 금액의 주인을 찾아서 어서 빨리 소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소액 결제를 유도하는 스미싱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그 수법과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미싱이란 단어는 문자 메시지의 SMS와 낚시를 뜻하는 피싱의 합성어입니다. 문자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거나 앱을 설치하게 되면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가 설치되는데요.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 결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이 유출돼서 피해가 발생되게 되는데요. 이전에는 청첩장 문자, 돌잔치 문자 등이 발송되었는데 요즘에는 택배나 지인을 사칭한 문자 등 스미싱 기법이 아주 교모해져서 문자를 받고서도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싱 당하기 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또 앱을 설치하라는 문자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소액 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 금액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변경하거나 해당 통신사 앱에서 해지하거나 한도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저는 SK텔레콤을 사용하는데 스마트폰에서 소액결제 한도와 해지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T월드에 들어볼게요.
왼쪽에 메뉴 버튼 누르신 다음에 나의 요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소액결제라는 메뉴가 보이거든요. 소액결제 메뉴를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변경을 누르면요, 저는 매달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만원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하기 누르면 되겠죠. 그 다음 다시 메뉴에 들어오셔서 나의 가입자 정보 터치하면 나의 부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휴대폰 결제 이용 동의가 있죠. 여기를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해지 버튼을 터치하고 하단에 해지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또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악성 코드가 설치되지 않게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좋고요. 구글 2차 인증을 통해 스마트폰 보안을 강화하면 좋습니다. 만약에 내 아이디 비밀번호가 유출됐다 하더라도 2차 인증을 설정하게 되면 접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내 스마트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설정 앱에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아이콘이 보입니다. 여기를 터치하시고요. 비밀번호 및 보안이 있고요. 여기 2차 인증이 있습니다. 저는 사용 중으로 되어 있죠. 사용 중으로 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여기를 터치한 다음에 설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소액결제에 사기를 당했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분증과 소액결제 이용 내역 증빙자료를 지참한 후에 경찰서를 방문하여 피해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경찰서에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소액결제 피해 금액 등 피해 사실을 알린 후에 경찰서에서 받은 사건, 사고, 사실 확인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소액결제 피해는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당할 수 있으니 모두 피해 예방법을 꼭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뉴스에 인앱 결제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인앱 결제란 구글이나 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자사에 반해서 유료 앱, 컨텐츠를 각국 신용카드, 각종 간편 결제, 이동통신사 소액 결제 등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최근 국내 모바일 앱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접수된 모바일 앱 관련 피해 사례 중 유료 콘텐츠에 대한 결제 취소 시 환급 거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피해 사례들 중에는 게임을 하다가 아이템 구매 버튼을 잘못 누르거나 실수로 대량의 아이템을 결제했을 때 환불을 요청했지만 불가하다는 이유로 거부를 당한 경우도 있고요. 무료 앱을 설치하고 구독 버튼을 눌러 자동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무료 앱 설치 경우 앱 설치는 무료이지만 앱 내에 사용하는 구독 서비스 등은 유료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발생되는 피해가 대부분입니다. 모바일 콘텐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는 사업자가 판매하는 유료 콘텐츠를 소비자가 구매한 후 7일 이내에 취소를 요구하면 환급해 줘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환불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 또 많이 일어나는 피해 중 하나는 미성년자가 부모님의 동의 없이 결제했을 경우인데요. 자녀가 부모님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해 몇백만 원 상당의 게임을 구매하고 결제한 일이 벌어져 환불을 요청했지만 환불을 거부당해 소송까지 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또 미성년자 명의의 휴대폰이지만 부모님 명의의 신용카드가 연동되어 있어 앱 결제가 가능해 몇 달간 유료 게임을 이용했던 경우 환불을 요청했지만 게임 개발사와 구글, 애플 플랫폼 사업자가 서로 책임을 떠넘겨서 해결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분께서 인앱 결제를 해서 피해 보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저희 딸이 초등학생이에요. 몇 학년이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가끔씩 제 아이패드를 빌려가서 게임을 하곤 해요. 네. 물론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게임을 깔아서 가끔씩 게임을 하기 때문에 네. 아무런 걱정 없이 아이패드를 빌려주곤 했었었는데 이 아이패드는 저의 신용정보와 신용카드가 다 연동이 돼 있어요. 하지만 뭐 아이가 그것을 어떻게 결제하고 이런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문제가 특별히 일어날 거라는 생각은 상상조차 못하고 빌려줬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게임을 하다가 광고가 막 뜨더래요. 근데 그 광고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 캐릭터가 있어서 그것을 클릭을 했더니
이 게임을 설치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떠서 그것에 대해 뭐 결제가 얼마큼 된다, 이건 유료다, 이런 설명이 아무것도 없어서 당연히 무료인 줄 알고 게임을 설치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여러 번은 설치해서 이제 인앱으로 결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환불을 요청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환불을 그럼 어떻게 요청하셨어요? 어디에? 제가 애플 쪽에, 제가 이게 아이패드이기 때문에 애플 쪽에 전화를 해서, 네. 이것은 제가 결제한 것이 아니라 저희 미성년자 딸이 모르고 네. 잘못 결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환불을 부탁드린다고 그렇게 요청을 했었어요. 그럼 피해 금액이 얼마예요? 피해 금액이 그렇게 여러 번 해서 한 20만 원 돈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예. 이 인앱 결제는 네. 특히 미성년자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도 모르게 저절로 결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쉬워요. 그게 누르면 바로 결제가 되는. 그 밖에도 접속장애 시스템 오류, 구입 컨텐츠 미제공, 일방적 계약 정지, 서비스 중단 등 피해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 속에도 허점이 있기 때문에 인앱 결제의 피해는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인앱 결제를 통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앱을 결제 시 인증을 설정하여 실수로 인한 구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왼쪽에 3자 버튼 있죠. 설정 메뉴에 들어오신 다음에 밑에 보면 생체 인식 기능 또는 지문 인증이 있습니다.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활성화하게 되면 앱을 결제할 때 지문 또는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결제되는지 한번 볼까요? 앱에 들어오신 다음에 인기 차트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유료 메뉴를 터치한 다음에 이 앱을 결제하면 원클릭 구매가 나오죠? 여기를 터치해 볼까요? 자, 그러면 지문이 나오죠?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스마트폰 만지더라도 결제 단계에서 지문과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거죠. 자녀 스마트폰에 부모님 신용카드 정보가 등록됐을 경우에는 계정에서 카드 정보를 삭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혹시 인앱 결제 후 48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글 플레이를 통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PC나 스마트폰에서 구글 플레이를 접속해 보세요. PC에서는 당연히 로그인 되어 있어야 되겠죠. 왼쪽에 보면 계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면 주문 내역이 있는데요. 그러면 주문한 내역들이 보이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 환불 요청 또는 문제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 상황에 맞는 옵션을 선택해서 양식을 작성하고 환불을 원한다고 메모를 남겨보세요. 구입 전 반드시 환급 문의 등 각종 이의에 필요한 사업자 정보를 확인해야 하고 무엇보다 구매의 필요성에 대해 신중해야 하며 미성년자 자녀가 이미 결제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소액 결제와 인앱 결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